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가입하여 질병 및 사고 발생 시 보상과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 등에게 다달이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꼬박꼬박 잘 받아가면서 막상 불의의 각종 사고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다라는 푸념을 주변에서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에서는 다친 피해자나 피보험자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보상 및 보험금을 안 주려 하거나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면서 대폭 감액하여 지급하는 사례도 과연 있는 것일까요?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건 사고에서 실질적으로 보험사는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감액하여 지급 보험금을 낮추려 합니다. 오늘은 흉추합학골절 척추 12번 부위의 망곡과 후유장애 보험금 상관관계에 대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손해사정 업무를 오랜 기간 하다 보니 다양한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시는 피해자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 내용으로는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지급하지 않거나 심사를 통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 사유를 설명하면서 삭감 후 지급한 경우, 내가 받아야 할 보상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지 못하여 조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흉추 12번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애를 살펴보면 장애분리표상의 지급률도 높고 보험증권상 가입되어 있는 장애담보 금액에 따라 산정되기에 청구가 이루어지는 보험금이 고액의 경우가 많아 이를 두고 보험금 청구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지급받은 보험금 때문에 보험사와의 분쟁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피해자나 환자분들은 와닿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다쳐서 해당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왜 바로바로 지급을 하지 않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돈이 많은 대기업에서요. 물론 소액의 경우 즉시 지급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끝 차선 가장자리로 직진하던 A씨는 동일 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부딪히면서 옆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이 사고의 충격으로 허리를 다치게 되어 흉추합박골절 척추 12번 진단을 받아 당일부터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과 함께 보존적 치료를 중심으로 약 9주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A에 대하여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 관계비가 지불 보증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부담할 부분은 없으셨습니다. A씨는 2달가량 입원 후 퇴원하였으며 이때 입원 사고 이전에 가입해둔 개인보험에서 골절 진단금 등을 비롯한 각종 특약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으며 뒤늦게 이 내용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에 청구하였더니 오후에 바로 지급되는 소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진단서나 입퇴원 확인서 등의 구비 서류만으로 접수 시 대부분 3일 이내에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보상은 청구에서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도 복잡하고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많은 분쟁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후유장애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규정된 3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험급 지급의 지연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안내를 받게 되고 사고조사부터 환자와의 직접 면담이 진행되어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을 위하여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흉추합박골절의 경우 상해 생명보험약관의 장애분리표상 척추의 장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물론 수술 여부에 따라 해당하는 장애 항목에 대해 평가가 다를 수는 있어도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해드린 피해자 A씨 역시 수술을 하지 않고 장기간 통원 치료를 하였으나 후유장애 보험금에 해당하는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손해사정 과정을 거쳐서 해당하는 보험금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보험사와 지급할 보험금을 두고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바로 척추합박골절 흉추 12번 변형에 따른 망곡의 정도와 생리적 정상 망곡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장애 지급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해 무조건 감액하거나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A의 경우 사고 이전에 흉추 엑스레이 촬영을 하거나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지, 뼈가 약하여 이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 치료를 받지는 않으셨는지 등의 자료나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척추의 망곡이란 사전의 뜻 그대로 활처럼 굽어진 모양을 말하며 그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애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므로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장애 지급률이 달라지고 지급 보험금의 차이가 명확하게 발생하므로 항상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자신들의 의료 자문을 거치면서 흉추합박골절 척추 12번의 망곡 정도가 피해자가 청구한 내용과 대부분 많은 차이가 나오게 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려고 자문 동의를 해달라고 했다 생각할 수 있으며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후회하시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적정한 보험금의 지급 결정을 위하여 거쳐야만 하는 과정 중 하나이기에 의료 자문을 무조건 거부한다고 당장 해결되지도 않겠고, 계속 거절할 경우 보험금 청구 서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진행을 보류시켜 버리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보험금 보상의 분쟁에서 난처한 어려움 및 스트레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처리 및 대처에 대한 방안을 잘 알고 있는 경험이 풍부한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